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난 20년간 미국이 독점하던 중동 시장을 한국에게 전부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중동 시장을 독차지하기 위해 한국의 무기 개발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던 미국이 부품 공급을 차단하기만 하면 한국은 절대 개발할 수 없다 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단 3달 뒤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미국이 두려워하던 괴물 무기를 한국이 개발해낸 겁니다. 중동에 긴급 투입된 한국 무기는 이란의 자폭 드론 수백 대를 순식간에 전멸시켰고, 중동연합은 미국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한국과의 계약을 선언했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미국을 압도하고 중동을 평정한 K방산의 위력, 지금 시작합니다. 사흘 전 미국이 중동에서 쫓겨났습니다. 20년간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18조 원짜리 독점 방산 계약이 하루아침에 파쇄기에 갈려나갔어요. UAE, 사우디, 카타르, 중동의 큰손 3나라가 동시에 미국산 무기 대금 결제를 중단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70억 원짜리 미국산 요격 미사일로도 못 잡던 드론대를 단돈 6만 원짜리 총알이 4분 만에 전멸시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무기를 만든 건 미국도 러시아도 아니었어요. 그건 바로 미국이 비웃던 대한민국이었죠. 저는 윌리엄 스털링, 미 국방부 산하 안보협력국 중동 무기수출 통제국장이었습니다. 22년간 이 자리를 지키며 중동의 국방 예산을 미국 방산업체의 통장으로 흘려보내는 일을 해왔죠.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그 파이프라인의 밸브를 쥔 사람이었어요. 동맹국이 피를 흘리든 국민이 드론에 죽어나가든 제 손목에 5천만 원짜리 시계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3월 18일 그 시계를 제 손으로 쓰레기통에 던져야 했어요. 워싱턴의 쓸쓸한 바람 속에서 종이 상자 하나를 들고 펜타곤 정문을 나서면서 저는 뼛속까지 깨달았습니다. 제국이 무너진 건 적의 미사일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오만함 때문이었다는 거요. 이야기는 3월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도 펜타곤 7층 통제실은 쾌적했습니다. 에어컨이 연중 22도를 유지하는 이 방에서 저는 수트 소매를 정리하며 통제실 중앙에 대형 스크린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부다비 상공을 뒤덮은 붉은 점들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450개, 하나하나가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의 자폭 드론이었습니다. 경고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패트리어트 요격탄 잔여 물량 표시가 자유 낙하하듯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5일치, 정상적인 국방 관료라면 심장이 얼어붙을 숫자였죠. 하지만 저는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모니터에 뜨는 저 붉은 점들은 누군가의 죽음이 아니었어요. 제가 다음 주에 서명할 18조 원짜리 갱신 계약서에 단가를 올려줄 근거 자료였습니다. 동맹국이 피를 많이 흘릴수록 미사일 가격은 올라가게 되어 있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위성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UAE 국방부 차관보 타리크 아람마디, 영국 샌드허스트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자존심 강한 군인이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폭발음이 먼저 들려왔습니다. 스털링 국장, 지금 아부다비 상공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당신 눈으로 보고 있겠지요. 20년간 360조 원을 바쳤습니다. 우리가 산 미사일을 당장 보내시오. 타리크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그 거만하던 샌드허스트 출신 장교가 핏대를 세우며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귀에서 살짝 떼었어요. 손목에 파텍 필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방산 로비스트가 지난달 은밀히 건네준 시계였죠. 차기 부차관보 승진과 퇴임 후 로키드 마틴 부사장 자리가 약속된 증거물이기도 했습니다. 차관보, 절차가 있습니다. 긴급 요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최소 36개월은 소요될 겁니다. 요청서조차 낼 생각은 접어두시죠.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아니, 차분한 정도가 아니라 비웃음에 가까웠어요. 통제실 스크린에서는 아부다비의 정유시설 인근에 화염이 치솟고 있었지만 제게 그건 숫자였습니다. 36개월. 그 시간 동안 UAE는 더 많은 피를 흘릴 것이고 더 많은 피는 곧 더 높은 단가를 의미했어요. 타리크가 다시 외쳤습니다. 20년간 한 번도 결제를 밀린 적이 없다고. 이건 동맹에 대한 모독이라고. 저는 파텍 필립의 초침이 째깍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대답했어요. 이건 비즈니스입니다. 차관보. 동맹의 목줄도 결국 숫자에 불과해요. 통신을 끊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통제실 뒤쪽 문이 열렸어요. 쿠바산 코이바 베이케 시가 냄새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아서 V. 펜들턴 부차관보였어요.
미국 동부의 올드 머니 가문 출신인 제 직속 상관은 목소리를 높이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긋나긋한 어조 뒤에 면도칼을 숨기는 군산복 합체의 진짜 악마였죠. 스털링, 잘하고 있어. 아서 부차관보가 시가 연기를 내뿜으며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랍 놈들이 피를 좀 흠뻑 흘리게 내버려둬. 그래야 다음 주 18조 원짜리 갱신 계약서의 단가를 2배로 올려도 도장을 찍을 테니까. 의도적 방관이 공식 승인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고개를 끄덕인 정도가 아니었어요. 안도했습니다. 제가 숨기고 있던 비밀이 한 겹 더 안전해졌으니까요. 사실 UAE로 긴급 투입되어야 할 패트리어트 150발은 12시간 전에 이미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제 승진 뒷거래를 위해 이스라엘 측 방산업자에게 몰래 선적 문서를 위조해서 빼돌렸거든요. 그래서 타리크가 아무리 절규해도 보내줄 물량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36개월을 기다리라는 건 시간 벌기가 아니라 은폐였어요. 제 손이 떨려야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떨리지 않았어요. 21년간 이런 일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으니까요. 화면 너머로 또 한 차례 폭발이 터졌습니다. 정유시설의 저장 탱크에 드론이 직격한 거였어요. 시뻘건 불기둥이 아부다비의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통제실 안에 장교 2명이 고개를 돌렸지만 저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어요. 그 불꽃이 아름다웠다는 게 아닙니다. 저장 탱크 하나가 날아갈 때마다 UAE의 협상력이 깎여 나간다는 계산이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통제실은 서늘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22도의 에어컨 바람, 마호가니 책상 위의 서류들, 멀리서 들려오는 경고음. 사막에서는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었지만 이 방에서는 아무도 뛰어나가지 않았어요. 통신 종료 직후 주머니에 개인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로키드 마틴 측 로비스트가 보낸 문자였어요. 임원 자리 세팅 완료. 5글자의 제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퇴임 후에 인생이 확정된 순간이었죠. 부차관보 승진, 로키드 마틴 부사장, 그리고 그 뒤에 펼쳐질 화려한 노후까지.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아서 부차관보가 시가를 한 모금 깊이 빨아들이더니 가죽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문서 뭉치를 꺼냈습니다. 18조 원짜리 방산갱신 계약서 초안이었어요. 마호가니 테이블 한가운데 탁 소리와 함께 놓였습니다. 단가가 전년 대비 2배로 올라가 있었죠. 아서는 시가 연기 사이로 느릿하게 웃었어요. 저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펜타곤 7층에서 내려다보는 워싱턴의 야경은 언제나 장엄했어요. 포토맥 강 위로 링컨 기념관의 조명이 흰빛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에서 저는 중동의 국방 예산이 영원히 제 손아귀에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사막 위에 뭔가를 내려놓고 있다는 첩보 보고서가 책상 한쪽에 놓여 있었지만 펼쳐볼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냉장고나 잘 만드는 하청업체, 그게 제가 아는 한국의 전부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통제실에 출근하자마자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평소라면 커피향과 함께 느긋한 아침 브리핑이 시작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장교 3명이 대형 스크린 앞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찍힌 위성 영상 때문이었죠. 아부다비 정유시설 상공에서 드론 3대가 동시에 직격하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어요. 저장 탱크가 터지는 순간 불기둥이 하늘 높이 치솟으며 검은 연기가 버섯구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카메라 앵글이 흔들릴 정도의 폭발이었어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어제와 같은 계산이 머릿속에서 돌아갔어요. 저장 탱크 하나에 약 2천억 원, 3개면 6천억 원이 날아간 셈이었죠. UAE의 피해가 누적될수록 다음 주 계약서의 단가, 협상에서 우리 쪽 지렛대가 강해진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정유시설이 아니었어요. 스크린 우측의 시스템 로그에서 빨간 경고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미군이 자랑하던 8천억 원짜리 최고급 사드 레이더 ANTPY-2의 탐지 기록이었어요. 소형 자폭 드론 군집의 레이더 반사. 신호가 너무 미약해서 시스템이 그걸 사막의 회오리 바람으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선풍기라는 코드명이 화면에 줄줄이 찍혀 나왔어요. 8천억 원짜리 레이더가 3천만 원짜리 드론대를 선풍기로 착각하며 시스템 에러를 뿜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치명적인 오류였죠. 패트리어트 잔여 물량 수치가 하루 만에 2자릿수로 급감했습니다. 어제까지 517이라고 표시되던 숫자가 사실상 이틀치도 안 되는 수준으로 쪼그라든 거였어요.
그와 동시에 별도의 데이터 창이 열렸습니다. UAE 국방 예산 실시간 소진율이었어요. 이틀 만에 8조 원이 증발했다는 수치가 차갑게 떠 있었습니다. 70억 원짜리 패트리어트 요격탄으로 3천만 원짜리 드론을 막아왔으니 당연한 결과였죠. 포르쉐를 하늘에 던져서 파리를 잡는 전쟁이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통제실 후방석에서 누군가 일어섰습니다. 미 중부사령부 수석 전술 분석관 마커스 벤스 박사였어요. 정치가 아닌 수학과 데이터만 믿는 천재 군무원이었죠. 마커스가 서류 뭉치를 들고 제 앞으로 성큼 걸어왔습니다. 국장님, 70억짜리 미사일로 3천만 원짜리 드론 군집을 막는 교전비 구조를 계산했습니다. 48시간 이내에 동맹국 UAE의 방공 예산 파산이 확정됩니다. 이건 호들갑이 아니라 산술입니다. 마커스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려 있었어요. 데이터만 말하던 사람 입에서 경고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서류에 빼곡히 적힌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교전비 비율, 요격탄 소진 곡선, 잔여 물량 추이, 전부 한쪽으로 쏠려 있었습니다. 추락하는 쪽으로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한 장 넘겼습니다. 그리고 덮었어요. 벤스 박사, 그건 서류상의 호들갑이야. 현장 상황은 우리 손바닥 안에 있으니까 본연의 분석 업무에 집중하게. 마커스의 턱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개인 휴대폰을 꺼내 들고 있었어요. 주말 골프 예약을 잡아야 했거든요. 버지니아 교회의 프라이빗 클럽이었습니다. 로키드 마틴 부사장 후보들과의 비공식 라운딩이 잡혀 있었죠. 마커스가 돌아서는 뒷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티오프 시간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사막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스크린 앞에서요. 오후가 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UAE 대사관의 직통 라인이 끊겼어요. 제가 전화를 건 게 아닙니다. UAE 쪽에서 미국 대사관과 펜타곤의 모든 직통 연락을 받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타리크 차관보의 개인 회선도 먹통이었어요. 어제까지 핏대를 세우며 매달리던 사람이 갑자기 전화를 끊었습니다. 구걸하던 쪽이 먼저 등을 돌리는 건 22년 경력에서 처음 보는 패턴이었어요. 뭔가 끼이적거렸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무기가 없으면 어차피 기어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로부터 정확히 2시간 뒤 첩보 위성 담당 장교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국장님, 알다프라 기지 진입로에 정체불명의 항공기가 포착됐습니다. C-130 수송기급인데 미군 소속이 아닙니다. 스크린을 전환하자 위성 사진이 떴어요. 알다프라 연합공군기지 활주로에 대형 수송기 3대가 착륙하고 있었습니다. 동체에 찍힌 마크가 확대됐을 때 저는 눈을 한번 깜빡였어요. 태극 마크였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수송기였어요.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뭘 들고 왔는지는 관심도 없었어요. 카탈로그를 들고 영업하러 온 거겠거니 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영업사원이 브로슈어를 펼치겠다고 날아온 꼴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위성사진의 다음 프레임이 제 예상을 비틀었습니다. 수송기의 후방 램프가 열리는 장면이었어요. 램프 아래로 내려오는 건 카탈로그가 아니었습니다. 궤도형 장갑차였어요. 동체 측면에 한화 로고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어요. 수송기 한 대에서 2대씩, 3대의 수송기에서 총 6대의 장갑차가 모래 위로 내려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송기의 램프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내렸어요. 군복이 아니라 작업복에 가까운 회사 단복 차림이었습니다. 선두에 선 남자의 오른쪽 팔뚝에 길게 흉터가 보였어요. 위성 사진의 해상도로도 식별될 만큼 뚜렷한 화상 자국이었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됐지만 그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중동 방산 수주 지원 총괄 단장 최규철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다시 코웃음을 쳤습니다. 냉장고나 잘 만드는 하청업체가 고철을 들고 왔군. 옆에 있던 장교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한 가지가 걸렸어요. 수송기에서 내린 장갑차들의 상태가 너무 깨끗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차체 곳곳에 모래먼지가 끼어 있었고 궤도에 흙이 묻어 있었어요. 전시장에서 끌고 온 신품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실제로 굴리던 장비를 급히 실어온 느낌이었죠. 나중에 확인된 사실입니다만 그 장갑차들은 카탈로그에서 뽑아온 영업용 샘플이 아니었어요. 한국군이 실제 훈련 중이던 현역 장비, 비오복합이라는 대공 무기 체계를 통째로 빌려서 사막에 내려놓은 겁니다. 자국군의 방공망에 구멍이 뚫리는 걸 감수하면서까지 동맹국의 하늘을 지키겠다고 날아온 거였어요. 그때의 저는 그 무게를 전혀 몰랐습니다.
무릎 꿇고 기어올 줄 알았던 UAE가 국월 대신 택한 건 전혀 다른 선택이었어요. 미국 카탈로그를 넘긴 게 아니라 48시간도 안 돼서 실전 무기를 실어 나라를 찾아낸 겁니다. 그것도 미국이 20년간 독점해 온 시장 한가운데로 직항편을 띄워서요. 저는 위성사진을 닫았습니다. 골프 예약 확인 문자가 와 있었거든요. 토요일 오전 8시. 버지니아 하늘 아래서 방산 로비스트와 악수를 나눌 생각에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사막에 내린 한국산 고철 따위가 미국의 20년 독점 체제를 흔들 수 있다는 생각은 1%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호가니 책상 위에는 아서 부차관보가 올려놓은 18조 원짜리 계약서 초안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시가 냄새가 아직 배어 있었습니다. 다음 주면 저 계약서에 도장이 찍히고 중동의 돈은 다시 워싱턴으로 흘러들어 올 거라고 저는 의심 없이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골프 예약을 확인하는 동안 사막 위에서는 한화 로고가 찍힌 장갑차 6대의 엔진이 동시에 걸리며 모래먼지를 뿜어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엔진 소리를 저는 듣지 못했어요. 8,000km 떨어진 에어컨 바람 속에서 저는 아직 이 게임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UAE 쪽의 침묵이 계속됐어요. 직통 라인은 여전히 먹통이었고 타리크 차관보는 물론이고 UAE 국방부 실무진 누구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21년간 이 자리에서 온갖 아랍 국가들의 행태를 봐왔지만 구걸하다가 갑자기 잠수를 타는 패턴은 처음이었어요. 불안했느냐고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속이 편했어요. 연락을 안 하는 건 돈이 떨어져서 체면 차리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조만간 두 손 들고 돌아올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던 날 아침 통제실에 출근하자마자 보좌관이 달려왔어요. 국장님, 알다프라 기지에서 긴급 화상회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발신자가 한국 측입니다. 한국이라는 단어에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사흘 전 사막에 고철을 내려놓은 그 하청업체 말입니까? 화상회의를 요청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의아했어요. 하지만 거절하면 오히려 제가 긴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브리오니 수트 단추를 잠그고 넥타이를 매만지며 회의실로 향했어요. 화상 장비가 연결되는 동안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스크린이 켜졌어요. 알다프라 기지의 회의실이 비쳤습니다. 섭씨 43도의 사막 한가운데였지만 화면 속 인물의 표정에는 땀 한 방울 보이지 않았어요. 목깃이 빳빳한 회사 단복 차림의 남자가 카메라 정면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팔뚝에 긴 화상 흉터가 단복 소매 아래로 살짝 드러나 있었어요. 최규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중동 방산 수주 지원 총괄 단장이라고 자신을 밝혔습니다. 옆에는 날카로운 무태안경을 쓴 남자가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앉아 있었어요. 오세창이라는 수석 법무 책임자였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깊숙이 기대며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미군 전술 데이터 링크 LN-16 접근권 문이라면 심사 절차만 최소 한 달입니다. 그 전까지는 규칙의 장비가 우리 방공망에 연동될 방법은 없어요. 선을 그은 겁니다. 미군 데이터 링크 없이는 사막에서 제대로 된 방공 작전이 불가능하다는 건 상식이었으니까요. 한 달이라는 시간을 던져놓으면 한국 측이 알아서 꼬리를 내릴 거라고 봤습니다. 어차피 우리 레이더에 기생해야 눈을 뜰 수 있는 처지 아니겠습니까? 최규철 단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감정이 실려있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감정을 쓸 이유가 없다는 듯한 톤이었어요. 스털링 국장,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정정하겠습니다. 정정이라는 단어가 귀에 걸렸습니다. 미합 중국 국방부 국장에게 정정이라니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스크린을 노려봤어요. 최 단장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류 가방 안에서 노란색 봉투가 나왔고 봉투 안에서 문서 한 부가 꺼내졌어요. 대한민국 국방부의 직인이 찍힌 공식 문서였습니다. 최 단장이 그 문서를 카메라 앞에 천천히 들어 올렸어요. 본 파견팀은 미군 방공망의 연동을 요청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본 문서의 제1항을 읊겠습니다. 최 단장의 시선이 문서로 내려갔습니다. 제1항, 미 중부사령부 전술 데이터 링크의 한화 시스템 연동에 대한 즉각적인 서면, 승인을 요구합니다. 요구. 그 단어가 스피커를 타고 회의실에 울렸을 때 저는 등받이에서 등을 뗐습니다. 방산수주 영업팀이
미국 국방부에 대고 요구라는 단어를 쓰는 걸 22년 만에 처음 들었거든요. 최 단장이 이어갔어요. 제2항. 귀측이 본항의 승인을 거부할 경우 비호복합 1단계. 독자 교정권 및 자체 탐지망 전개가 무조건적으로 발동됩니다. 독자 교정권이라는 말에 옆자리에 보좌관이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저도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미군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교전하겠다는 겁니까? 중동에서 미국의 허락 없이 방공 작전을 수행한 나라는 20년간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 단장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제3항. 본 문서 수령 후 48시간 이내에 귀측이 미응답할 경우 교전 통제권은 한국 시스템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이것은 허락을 구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48시간. 그 숫자가 회의실 공기를 얼려버렸습니다. 최 단장의 목소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음량이었어요. 한 톤도 올라가지 않았고 한 톤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협박이나 호소가 아니었어요. 통보였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을 읽어주는 것에 가까웠죠. 제 안에서 뭔가가 끓어올랐습니다. 마호가니 책상 앞에서 아랍 왕족들이 고개를 숙이는 걸 봐온 사람한테 작업복, 차림의 한국인 엔지니어가 직인 문서를 들이밀며 48시간을 선언하다니요. 저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어요. 감히 하청업체가 미합 중국 국방부에 최후 통첩을 합니까? 당신들이 어디서 이런 권한을 가져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문서는 휴지통에 처박히게 될 겁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손목에 파텍 필립이 형광등 불빛에 번쩍였어요. 보좌관이 움찔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스크린 너머의 최규철 단장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어요. 제 고함이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 이 초의 침묵 뒤에 입을 열었습니다. 스털링 국장. 당사의 비호복합은 미군의 승인을 구걸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귀하에게 남은 시간은 정확히 48시간입니다. 도장을 찍든 아니면 비키시든 선택하십시오. 그 말을 끝으로 최 단장은 문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오세창 법무 책임자가 무태 안경 너머로 카메라를 한번 응시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시선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준비돼 있다는 무언의 확인이었죠. 최규철 단장이 만년필 뚜껑을 닫는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또각하고 울렸습니다. 그리고 화상 연결이 끊겼어요. 일방적으로요. 제가 끄는 게 아닙니다. 한국 측이 먼저 스크린을 꺼버린 겁니다. 미합 중국 국방부의 통제실 한가운데서 상대방이 먼저 통신을 차단하는 일을 저는 단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었어요. 스크린이 파란 대기 화면으로 전환됐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에어컨 바람 소리만 22도의 공기를 순환시키고 있었습니다. 보좌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국장님, 48시간이면 모레까지인데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넥타이를 고쳐 매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뻣뻣한 게 느껴졌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한마디 던졌어요. 하청업체의 허세에 일일이 반응할 필요 없어. 48시간이고 뭐고 미군 레이더 없이 사막에서 뭘 할 수 있겠나. 복도를 걸으며 파텍 필립의 초침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째깍째깍.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48시간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청업체의 허세라고 단정했지만 최규철이라는 남자의 눈빛에는 허세와는 전혀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팔뚝의 화상 흉터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미사일 추진체 시험 중에 입은 상처라고 했던가요. 저렇게 흉터를 달고 있는 사람이 빈손으로 허세를 부리러 8,000km를 날아올 리가 없었습니다. 집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어요. 마호가니 책상 위에 18조 원짜리 계약서, 초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음 주면 끝나는 게임이었어요. 하지만 처음으로 그 서류 뭉치가 평소보다 얇아 보였습니다. 48시간 중 36시간이 흘렀습니다. 집무실 벽면의 전자시계가 데드라인 12시간 전을 가리키며 붉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숫자를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볼 이유가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청업체가 정한 시한 따위에 미합 중국 국방부 국장이 쫓길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몸은 정직했습니다. 커피를 3잔째 마시고 있었고 넥타이를 2번이나 고쳐 맸어요. 주말 골프 예약을 취소한 건 아침 일이었습니다. 로키드 마틴 로비스트에게 양해 문자를 보내면서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어요. 아무것도 아닌 떨림이었습니다. 에어컨 바람 때문이라고 판단했죠. 문이 열렸습니다. 시가 냄새가 아니었어요.
아서 부차관보가 시가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상했어요. 20년간 제 상관의 입에서 코이바 베이케가 떨어진 적이 없었거든요. 아서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나긋나긋하던 목소리에 금이 가 있었어요. 스털링, 상황이 심상치 않아. 한국 측이 진짜로 독자 교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첩보가 올라왔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 범위 아니라고 대답하려는 순간 아서가 한 발 더 다가왔어요. 무슨 수를 써서든 한국 무기의 실전 전개를 막아내. 저놈들이 사막에서 한 발이라도 쏘는 순간 18조 원짜리 갱신 계약은 끝장이야. 알겠나. 아서의 눈이 날카로웠습니다. 나긋한 악마가 처음으로 이를 드러낸 거였어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공포가 차올랐어요. 한국 무기를 막아내라. 어떻게요? 48시간짜리 직임 문서를 들이밀고 돌아간 사람들을 말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방법을 택했어요. 아서가 나간 뒤 저는 개인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공식 기록이 남는 직통 라인이 아니라 암호화된 사설 회선이었어요. 타리크 아람마디 차관보의 개인 번호를 눌렀습니다. 사흘간 먹통이던 번호였죠. 신호음이 3번 울렸을 때 예상과 달리 전화가 연결됐어요. 타리크가 받은 겁니다. 타리크 차관보, 윌리엄 스털링입니다.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최대한 낮췄어요. 통제실이 아닌 집무실 안쪽, 창가 구석에서 벽을 보고 서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로 보냈던 패트리어트 150발을 전량 돌려보내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아부다비에 도착시킬 수 있어요. 조건은 하나입니다. 한국 무기를 당장 철수시키십시오.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스스로도 비열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틀 전까지 36개월을 기다리라고 비웃던 사람이 이제 와서 내일 아침까지 보내주겠다며 구걸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어요. 한국 무기가 사막에서 한 발이라도 쏘면 18조 원이 날아가고 18조 원이 날아가면 제 승진도 로키드 마틴 자리도 전부 끝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타리크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3초, 5초, 10초. 그 침묵이 이상했어요. 이틀 전까지 핏대를 세우던 사람이 미사일을 주겠다는 제안에도 아무 반응이 없었으니까요. 그때 수화기 너머로 미세한 전자음이 들렸습니다. 통화 연결이 전환되는 소리였어요. 타리크가 누군가에게 통화를 넘긴 겁니다. 스피커폰이 켜진 듯 약간의 울림이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어였어요. 그리고 곧바로 영어로 전환됐습니다. 스털링 국장,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녹음되고 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느낌이었어요. 목소리의 주인은 오세창이었습니다. 한국 측 수석 법무 책임자. 이틀 전 화상회의에서 무태안경 너머로 카메라를 응시하던 그 남자였어요. 귀측이 방금 제안하신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미합 중국 국방부 소속 국장이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비공식 채널을 통해 특정 무기 체계의 철수를 조건으로 긴급 군수 물자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하셨습니다. 이것은 본 계약의 긴급 구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뇌물성 분할 지원에 해당합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녹음이라는 단어가 뇌를 관통했어요. 타리크가 처음부터 한국 측에 전화를 연결해 놓은 거였습니다. 제 뒷거래 제안이 실시간으로 녹음되고 있었어요. 저는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세창의 다음 문장이 제 손을 얼려버렸어요. 본 녹음 파일은 이미 한국 국방부와 UAE 국방부에 동시 전송되었습니다. 추가로 귀측 펜타곤 법무국에도 사본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스털링 국장, 지금 전화를 끊으셔도 이미 늦었습니다. 수화기를 든 채 벽을 보고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오세창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고지드립니다. 귀측이 제안하신 비공식 분할 지원은 본 계약의 긴급 구호 원칙 위배로 법적으로 원천 무효입니다. 본건에 대한 내용 증명은 10분 이내에 귀측 공식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통화가 끊겼습니다. 제가 끊은 게 아니에요. 또 한국 측이 먼저 끊었습니다. 이번에는 화상회의가 아니라 제 개인 사설 회선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암호화된 채널이라고 믿었던 라인이 아무런 방어막도 되지 못한 겁니다. 정확히 10분 뒤 펜타곤 공식 이메일 서버에 내용 증명이 도착했습니다. 오세창 명의였어요. 제가 전화로 제안한 내용이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었고 긴급 구호 원칙 위반으로 법적 원천 무효라는 판정이 한 줄 한 줄 박혀 있었습니다. 도망칠 구멍이 없었어요.
뇌물성 회유의 증거가 녹음 파일과 내용 증명이라는 이중 자물쇠로 잠겨버린 겁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공포보다 분노가 먼저 치밀었어요. 이렇게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카드가 하나 남아 있었어요. 저는 집무실을 박차고 나와 복도를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브리온이 수트 자락이 펄럭였어요. 목적지는 미 중부사령부 통제실이었습니다. 통제실 문을 열어젖히자 대형 스크린 앞에서 장교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숨을 몰아쉬며 명령했습니다. 당장 UAE 전역에 미군 레이더 스위치를 내려 모든 전술 데이터 연동을 강제 차단해. 통제실이 얼어붙었어요. 장교 하나가 되물었습니다. 국장님, 레이더를 끄면 알다프라 기지 주변이 완전한 블라인드 존이 됩니다. 우리 병력도 위험합니다. 내가 책임진다. 당장 실행해. 제 목소리가 통제실 전체에 울렸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주먹을 쥐어 감췄습니다. 장교가 망설이다 키보드에 손을 올렸어요. 화면 위에 레이더 아이콘들이 하나씩 꺼져갔습니다. 초록색 불빛이 회색이 검은색으로 바뀌었어요. 알다프라 기지 주변 반경 수십 킬로미터가 새까만 먹통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검은 화면을 노려보며 중얼거렸어요. 미군 레이더 없이 사막에서 뭘 할 수 있겠나. 한국의 고철 덩어리들은 눈이 멀었을 겁니다. 자체 탐지 능력이 있다고 허세를 부렸지만 미군의 사드 레이더망 없이 소형 드론, 항적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했어요. 통제실의 모든 스크린이 검게 변한 채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5분, 10분, 30분. 저는 팔짱을 끼고 서서 한국 측 진영에서 항해 전화가 걸려오기를 기다렸어요. 레이더가 꺼지면 앞이 깜깜해질 테니 미군 데이터 연동을 다시 켜달라고 매달리는 전화가 올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한국 측 진영에서는 항해 전화 한 통, 문에 이메일 한 건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어요. 레이더가 꺼지면 공황 상태에 빠져야 정상이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눈이 멀었는데 어떻게 아무런 반응도 없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통제실의 의자에 앉아 검은 스크린을 응시했어요. 파텍 필립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한국 측이 항의하지 않은 이유를요. 매달릴 필요가 없는 사람은 전화기를 들지 않는 법이었어요. 미군 레이더가 꺼져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무언가를 한국은 이미 품고 있었던 겁니다. 비오복합이라는 이름의 장갑차 안에 숨겨둔 3개의 눈, 자체 3차원 국지 레이더, 열화상 카메라, 전자광학 모듈. 그 3개의 눈은 미군의 전원 스위치와 전혀 무관한 독자적인 신경체계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검은 스크린 앞에 앉은 저는 그 사실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한국이 침묵하는 이유가 공포가 아니라 여유라는 가능성을 저는 단 1%도 떠올리지 못했어요. 전자시계의 붉은 숫자가 데드라인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외면한 채 커져가는 불안을 오만함으로 덮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어요. 데드라인 타이머가 마침내 0시간 0분 0초를 가리켰습니다. 집무실 벽면의 전자시계의 붉은 숫자가 멈추는 순간 저는 커피잔을 들고 있었어요. 손가락 끝이 차가웠습니다. 에어컨 때문이라고 자신에게 말했지만 사실은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한 탓이었어요. 식욕이 사라진 건 어제 저녁부터였습니다. 레이더를 끄고도 한국 측에서 전화 한 통 걸려오지 않는 밤을 꼬박 새웠거든요. 타이머가 멈추고 정확히 3분 뒤 펜타곤 공식 이메일 서버에 전자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오세창, 한국 측 수석 법무 책임자였어요. 제목에 독자 교전 자동 귀속 고지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클릭하는 대신 멍하니 제목을 읽었어요. 자동 귀속이라는 4글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보좌관이 문서를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굵은 글씨로 적힌 문장이 스크린에 떴어요. 귀측의 전술 데이터망 고의 지연은 전시 긴급 구호 협정 위반입니다. 48시간 데드라인 경과에 따라 한미 연합 방공망 연동은 본 시간부로 영구 파기됩니다. 교전 통제권은 한국 시스템으로 영구 귀속됨을 고지합니다. 영구라는 단어가 2번 나왔어요. 한시적이 아니라 영구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어요. 단순히 독자 작전으로 전환한다는 뜻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보좌관이 문서의 부속 조항을 읽어주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국장님, 이 조항은 단순한 작전 전환이 아닙니다.
미군의 중동방어 통제권 자체를 합법적으로 박탈하는 영구 귀속 조항입니다. 원상 복구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상 복구 조건 없음. 그 말은 한번 빼앗기면 돌이킬 수 없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커피잔이 책상 모서리에 부딪혀 갈색 액체가 계약서 초안 위로 번졌지만 닦을 여유가 없었어요. 바로 그 시각 전 세계 군사 전문 매체의 속보 알림이 동시에 울렸습니다. 영국 제인스의 수석 특파원 엘리너 크로프트가 긴급 기사를 타전한 거였어요. 미 펜타곤이 드론 공격 징후 속에서 동맹국 UAE의 전술 데이터망을 고의적으로 차단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내린 레이더 차단 명령이 전 세계에 까발려진 겁니다. 누가 흘렸을까요? 내부 고발인지, 한국 측의 정보전인지, 아니면 UAE가 직접 언론에 찔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기사가 나간 순간 미국이 동맹의 하늘을 고의로 먹통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전 세계 국방 관계자들의 모니터에 떴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저는 통제실로 뛰어갔어요. 대형 스크린은 여전히 검었습니다. 어젯밤 제가 직접 내린 레이더 차단 명령이 살아있었거든요. 알다프라 기지 주변은 완전한 블라인드 존이었어요. 저는 그 검은 화면을 노려보며 기다렸습니다. 한국 측 장비의 신호가 하나도 뜨지 않는 걸 확인하고 싶었어요. 레이더가 죽었으니 한국의 고철 덩어리들도 눈이 멀어 있을 거라고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30초가 지났어요. 스크린 하단 구석에서 미세한 파동 신호가 깜빡였습니다. 처음에는 노이즈라고 생각했어요. 사막의 모래바람이 만들어낸 잡신호일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파동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어요. 6개의 독립된 신호가 알다프라 기지 주변에서 동시에 폭발하듯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옆에 있던 장교에게 물었어요. 장교가 키보드를 두드리며 신호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3초 뒤 장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국장님, 이 신호는 미군 레이더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한국 측 장비가 자체적으로 방출하고 있는 3차원 국지 레이더 파동입니다. 자체 레이더. 그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미군의 전원 스위치와 무관하게 작동하는 독자적인 탐지 체계가 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소형 궤도형 장갑차에 독자 3차원 레이더를 탑재하는 건 미국이 8조 원을 쏟아붓고도 실패한 기술이었으니까요. 1980년대 서전트 요크 프로젝트가 그 증거였습니다. 8조 원과 10년의 세월을 갈아 넣었지만 소형 드론의 레이더 반사 면적이 너무 작아서 선풍기와 구분하지 못했어요. 결국 포기했던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크린 위의 신호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6대의 비호복합이 각각 독자적인 3차원 레이더, 열화상, 카메라, 전자광학 모듈을 동시에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세계의 눈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를 그제야 이해했어요. 미군 레이더가 꺼져도 스스로 세상을 보는 눈을 3쌍이나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스크린 중앙에 새로운 표시가 뜨기 시작했어요. 타겟팅 라곤 표시였습니다. 1, 2, 10, 20개. 숫자가 멈추지 않았어요. 30, 50, 80, 그리고 120개에서 멈췄습니다. 비호복합이 미군 사드 레이더도 놓친 17km 밖의 초소형 드론, 군집 120개의 항적을 외부 도움 없이 스스로 낚아챈 겁니다. 통제실이 얼어붙었어요. 장교들이 스크린을 올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20개의 선명한 초록색 라곤 표시가 일정한 간격으로 깜빡이고 있었어요. 미군의 8천억 원짜리 사드 레이더가 선풍기로 착각했던 그 소형 드론. 때를 320억 원짜리 장갑차가 정확히 식별하고 조준까지 완료한 겁니다. 뒤쪽에서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마커스 벤스 박사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한국은 애초에 우리 레이더 따위 필요 없었습니다. 처음부터요. 마커스의 목소리가 통제실 전체에 울렸어요. 20명 가까운 장교들이 동시에 저를 쳐다봤습니다. 레이더를 끄라고 명령한 사람, 한국이 장님이 될 거라고 장담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였으니까요. 손에 들고 있던 펜이 미끄러졌습니다. 몽블랑 최고급 라인이었어요. 바닥에 떨어지며 딸깍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그 펜을 줍지 못했어요. 무릎에 힘이 빠져 있었거든요. 스크린 위에서 120개의 라곤 표시가 변함없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사막 한가운데서 미군의 허락 없이, 미군의 장비 없이, 미군이 실패한 기술을 완성하여 독자적으로 하늘에 눈을 뜬 거였어요.
제가 내린 레이더 차단 명령은 한국을 무력화시키려는 공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명령은 한국의 독자 능력을 전 세계에 증명해주는 무대 조명이 되어버렸어요. 미군 레이더가 꺼진 칠흑 같은 사막에서 한국의 세계의 눈만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으니까요. 제 손으로 제 무덤을 판 셈이었습니다. 전자시계의 붉은 숫자가 멈춰 있었어요. 데드라인은 이미 지났고 영구 귀속 고지서는 발송됐고 한국의 장비는 스스로 각성했습니다. 되돌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검은 스크린과 120개의 초록색 라곤 표시 사이에 서서 22년간 쌓아온 모든 확신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통제실 구석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게 들렸어요. 8조 원으로 못 만든 걸 320억으로 만들었다고요. 컨테이너에서 컵라면 먹으면서요. 누구의 입에서 나온 말인지 확인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가슴팍 한가운데를 정확하게 찔렀어요. 미국의 8조 원짜리 교만과 한국의 320억 원짜리 뚝심. 그 차이가 지금 이 스크린 위에 120개의 초록 불빛으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120개의 라곤 표시가 스크린 위에서 깜빡인 지 정확히 7분 뒤였습니다. 알다프라 기지 주변의 대기 감시 센서가 새로운 항적을 포착했어요. 이란제 샤헤드 자폭 드론이었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어요. 수평선 너머에서 까만 점들이 때를 지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찍힌 숫자가 올라갔어요. 20, 40, 70, 90, 그리고 120에서 멈췄습니다. 하루 450대 중 첫 번째 물결이 고도 3km 이내에 저고도로 밀고 들어오는 거였어요. 통제실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장교들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어요. 미군 레이더는 제 명령으로 꺼진 상태였고 패트리어트 요격탄은 이미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습니다. 미합 중국 군대가 이 사막에서 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70억 원짜리 방패가 전원이 꺼진 채 멈춰 서 있는 겁니다. 스크린 한쪽에 알다프라 기지 현장 영상이 떴어요. 미 육군 제32 방공포병여단 소속 패트리어트 포대장 된 코알스키 대위의 헬멧 카메라 영상이었습니다. 화면이 흔들렸어요. 코알스키 대위가 벙커 안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모래를 뒤집어 쓴 군복, 계기판의 탄약 표시가 영을 가리키는 스크린, 그리고 부하들의 눈에 서린 공포. 코알스키 대위가 헬멧 바이저를 내리며 눈을 감았어요. 죽음을 준비하는 군인의 얼굴이었습니다. 사막의 먼지 냄새와 땀 냄새가 화면을 통해서도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도 가슴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프지 않은 척했어요. 코알스키 대위는 현장에서 죽어가는 진짜 군인이었고 저는 8,000km 떨어진 에어컨 바람 속에서 커피잔을 쥐고 있는 관료였으니까요. 같은 제복을 입었지만 같은 전쟁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드론 군집이 알다프라 기지 반경 17km까지 접근했어요. 스크린에서 붉은 점들이 기지를 향해 쏟아져 내리는 형상이었습니다. 7분 뒤면 기지 상공에 도달할 거라는 예측 경로가 떴어요. 통제실의 누군가가 낮은 목소리로 기도를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현장 영상의 화면이 흔들리더니 코알스키 대위의 벙커 바깥에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어요. 6대의 궤도형 장갑차가 시속 60km로 모래 언덕을 타고 올라가며 진영을 잡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차체 측면에 한화 로고가 선명했어요. 비오복합이었습니다. 미국이 1980년대에 8조 원을 쏟아붓고 포기했던 그 기술이 320억 원짜리 장갑차 위에서 모래 먼지를 뿜으며 살아 움직이고 있었어요. 장갑차들이 모래 능선 위에 일렬로 멈춰 섰습니다. 포탑이 동시에 하늘을 향해 돌아갔어요. 30mm 쌍열 기관포의 포신이 사막의 뿌연 하늘을 겨눴습니다. 스크린에 한국 측의 무전 주파수가 잡혔어요. 최규철 단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짧았어요. 단어 2개였습니다. 사격 개시. 그 무전 서명이 떨어지는 순간 6대의 비오복합이 일제히 불을 뿜었습니다. 30mm 쌍열 기관포가 분당 1200발의 철갑수위탄을 하늘로 쏟아올렸어요. 소리가 먼저 왔습니다. 통제실 스피커를 통해 전해지는 그 소리는 제가 22년간 들어본 어떤 무기 사격음과도 달랐어요. 연속적인 폭음이 아니라 공기 자체를 찢어버리는 듯한 금속성 포효였습니다. 사막의 밤하늘이 붉은 궤적으로 갈라졌어요. 한 발에 6만 원. 치킨 한 마리 값이었습니다. 그 6만 원짜리 철갑수위탄이 3천만 원짜리 자폭 드론의 동체를 관통하는 데 걸린 시간은 0.3초였어요. 드론이 공중에서 터졌습니다. 폭죽처럼요. 아니,
폭죽보다 허무하게 산산조각이 났어요. 70억 원짜리 패트리어트 요격탄이 잡아야 했던 표적을 치킨 갑자리 총알이 박살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드론이 터진 뒤로 연쇄 폭발이 이어졌어요. 2대, 5대, 10대. 총알이 하늘로 솟구칠 때마다 드론들이 공중에서 불꽃을 피우며 추락했습니다. 스크린의 붉은 점들이 하나씩 사라졌어요. 비오복합의 자체 3차원 레이더가 드론의 궤적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며 포신의 각도를 0.1초 단위로 보정하고 있었습니다. 미군 사드 레이더가 선풍기로 착각한 그 미세한 항적을 한국의 세계의 눈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물고 늘어졌어요. 1분이 지났을 때 스크린에서 사라진 붉은 점이 40개였습니다. 2분이 지나자 70개가 소거됐어요. 3분째 접어들자 잔여 드론이 30대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때 스크린에 새로운 무기 체계가 합류했어요. 천광이라는 이름의 레이저 대공무기였습니다. 소리가 없었어요. 비오복합의 기관포가 천둥 같은 포효를 내지르는 동안 천광은 소리 없이 빗줄기를 쏘아 잔여 드론들을 태워버렸습니다. 드론의 날개가 녹아내리며 모래 위로 떨어지는 장면이 열화상 카메라에 잡혔어요. 4분이었습니다. 정확히 4분. 스크린에서 120개의 붉은 점이 흔적도 없이 소거됐어요. 통제실의 시스템이 실전 데이터를 자동으로 집계했습니다. 초탄 명중률 97%, 요격 완료 시간 4분, 탄약 소모 비용 약 8억 원. 제 눈이 마지막 숫자에 멈췄어요. 8억 원. 패트리어트로 같은 수의 드론을 요격했다면 8,400억 원이 필요했을 겁니다. 1000배가 넘는 차이였어요. 통제실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스크린에는 드론 한 대 없는 깨끗한 사막 상공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4분 전까지 120개의 죽음이 쏟아져 내리던 하늘이 텅 비어 있었어요. 그 하늘을 지운 건 미국의 70억 원짜리 최첨단 요격탄이 아니라 한국의 6만 원짜리 총알이었습니다. 현장 영상에서 코알스키 대위가 벙커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헬멧 바이저를 올린 대위의 눈이 크게 벌어져 있었습니다. 전원이 꺼진 미군 레이더 포대 옆에서 한국의 장갑차들이 포신에서 열기를 뿜어내며 서 있었어요. 대위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드론의 잔해가 모래 위에 흩어져 있었고 공기 중에 화약 냄새와 녹은 금속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코알스키 대위가 떨리는 손으로 위성 전화를 들었습니다. 제게 걸어온 거였어요. 국장님, 지금 제 눈앞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합니다. 전원이 꺼진 우리 레이더 옆에서 한국의 장갑차들이 미친 듯이 불을 뿜으며 하늘을 지워버렸습니다. 대위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공포와 경외가 뒤섞인 떨림이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귀에 대고 있었지만 대답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방금 시스템에서 본 적 없는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초탄 명중률 97%. 미군 역사에 기록된 적 없는 수치입니다. 국장님, 우리의 8천억 원짜리 레이더는 전원이 꺼진 채 먹통이었고 한국의 6만 원짜리 총알이 사막의 하늘을 완전히 평정했습니다.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빠졌어요. 코알스키 대위의 보고가 통제실 스피커를 통해 장교들에게도 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22도의 에어컨 바람만이 마오가니 책상 위의 서류를 미세하게 흔들었습니다. 스크린에 찍힌 실전 데이터가 자동 저장되고 있었어요. 미국이 20년간 중동에 팔아온 방공, 체계의 모든 수치를 압도하는 숫자들이 한 줄 한 줄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그 데이터를 지울 수는 없었어요. 위성을 통해 이미 전 세계 군사 네트워크에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의 6만 원짜리 총알이 만들어낸 4분간의 기적이 디지털 잉크로 영구히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20명의 장교가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 4분이 모든 걸 바꿔버렸다는 거려. 미국의 20년 독점 체제를 지탱하던 신화, 미군의 방패 없이는 중동의 하늘을 지킬 수 없다는 그 신화가 6만 원짜리 총알 앞에서 산산조각이 난 겁니다. 4분이었습니다. 고작 4분. 그 시간 동안 20년짜리 제국이 무너졌어요. 스크린에서 마지막 붉은 점이 사라진 직후 통제실에 비상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제가 눌러서 올린 게 아니에요. 시스템이 자동으로 발령한 겁니다. 미군 방공 통제권 상실 경보. 22년간 이 통제실에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사이렌이었어요. 귀를 찢는 고주파음이 마오가니 벽면에 부딪혀 울렸습니다. 아서 부차관보가 통제실로 뛰어들어왔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이바 베이케 시가가 입에 없었고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어요. 올드머니 가문 출신의 나긋한 악마가 넥타이를 풀어헤치고 헐떡이며 나타난 겁니다. 아서가 제 팔을 잡았어요. 스털링, 지금 당장 타리크한테 전화해. 아직 갱신 계약 서명 전이야. 수습할 수 있어. 아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긋나긋하던 어조는 온데간데 없고 조급함이 날 것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저는 아서의 손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을 만든 건 저였으니까요. 레이더를 끄라고 명령한 것도, 뒷거래를 시도하다 녹음당한 것도 전부 제 판단이었어요. 아서가 직접 위성 전화를 들었습니다. 타리크 아람마디 차관보에게 연결하는데 30초가 걸렸어요. 이번에는 타리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흘간의 침묵을 깨고 받은 거였죠. 아서가 스피커폰을 켰어요. 통제실의 장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타리크 차관보, 아서 펜들턴입니다. 이스라엘로 돌렸던 패트리어트 물량을 전부 돌려보내겠습니다. 전부요. 거기에 추가로 사드 레이더 업그레이드 패키지까지 무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원하는 걸 다 드리겠습니다. 부차관보의 입에서 원하는 걸 다 주겠다는 말이 나왔어요. 이틀 전까지 피를 흠뻑 흘리게 내버려 두라고 지시하던 사람이 이제는 무상이라는 단어까지 꺼내며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제국의 부차관보가 아랍 차관보에게 구걸하는 모습이 현실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기계음이었습니다. 윙윙거리는 모터 소리와 함께 종이가 빨려 들어가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어요. 저는 처음에 그 소리가 뭔지 몰랐습니다. 아서도 눈을 찌푸렸어요. 타리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분했어요. 사흘 전 핏대를 세우며 절규하던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평온했어요. 펜들턴 부차관보, 지금 들리는 소리가 뭔지 궁금하시겠죠? 당신들이 보낸 18조 원짜리 방산갱신 계약서입니다. 지금 파쇄기에 들어가고 있어요. 종이가 갈리는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통제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찢어지고, 씹히고, 분쇄되는 소리였어요. 아서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저도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어요. 18조 원짜리 계약서가 물리적으로 파쇄되는 소리를 실시간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파쇄기 소리가 멈췄어요. 타리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스털링, 듣고 있겠지요. 20년간 당신들 배를 불려준 18조 원의 호구 짓은 오늘부로 끝났습니다. 우리 하늘의 통제권은 단 48시간 만에 자국군 훈련, 장비까지 빼서 달려와 준 진짜 형제, 대한민국의 전면 위임합니다. 진짜 형제, 그 단어가 가슴팍에 모처럼 박혔어요. 20년간 360조 원을 바친 동맹에게 미국은 비즈니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48시간 만에 자국군 방공망에 구멍을 뚫어가면서까지 달려온 한국에게 타리크는 형제라는 단어를 쓴 거였어요. 돈으로 산 동맹과 피로 증명한 형제. 그 차이가 지금 이 전화 한 통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서가 수화기를 움켜쥐며 다시 말을 이으려 했어요. 하지만 타리크가 먼저 끊었습니다. 화상 카메라가 연결되어 있었다면 봤을 겁니다. 타리크의 책상 옆에 최규철 단장이 앉아있는 장면을요. 나중에 확인된 사실이었지만 타리크가 파쇄기를 돌리는 그 시각에 최 단장은 이미 한국 방산 시스템 도입에 관한 18조 원 규모의 전자 계약서에 서명을 완료한 상태였어요. 파쇄기에 미국 계약서가 갈리는 동안 같은 방에서 한국 계약서에 도장이 찍히고 있었던 겁니다. 서명과 동시에 18조 원의 예산이 이동했습니다. 미국 방산업체의 계좌가 아니라 한국 컨소시엄 계좌로 실시간 송금이 완료됐어요. 20년간 워싱턴으로 흘러들던 돈줄이 서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제 듀얼 모니터에 붉은색 팝업이 뜨기 시작했어요. 계약 취소 통보, 예산 동결 통보, 협력 중단 통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줄줄이 쏟아졌어요. 팝업이 팝업을 덮고 그 위에 또 팝업이 겹쳤습니다. 그리고 UAE만이 아니었어요. 도미노가 시작된 겁니다. UAE의 공식 성명이 나간 지 정확히 1시간 뒤 사우디 국방부가 움직였습니다. 미국산 레이더 구매 법안을 즉각 폐기한다는 긴급 고시가 떴어요. 사우디가 단독으로 판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비호복합이 4분 만에 120대를 전멸시킨 실전 데이터가 중동 전역의 국방부 서버에 공유된 직후의 반응이었어요. 97%라는 숫자가 아랍 북방 장관들의 회의 테이블을 뒤집은 겁니다. 사우디에 이어 카타르가 쐐기를 박았어요. 당일 오후 예정되어 있던 미국 무기 대금 결제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송금이 실행 직전에 동결된 거였어요. 카타르 국방부의 공식 사유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방공 체계 재평가 필요. 하지만 그 한 줄의 의미는 모두가 알고 있었죠. 미국산 무기에 더 이상 돈을 쓸 이유가 없다는 선언이었어요. 펜타곤 1인 전체가 마비됐습니다. 각국 대사관에서 쏟아지는 항해 전화와 계약 재검토 요청이 모든 회선을 점령했어요. 제 사무실 전화, 보좌관의 전화, 통제실의 비상회선까지 전부 울려댔습니다. 받을 수가 없었어요. 받아서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미군의 방패가 사막에서 먹통이 됐고 한국의 총알이 그 자리를 채웠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통제실 한가운데서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마커스 벤스 박사였어요. 서류철을 한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흘 전에 서류상이 호들갑이라며 묵살했던 바로 그 교전비 분석 보고서였어요. 마커스가 제 앞에 서서 서류철을 탁 소리와 함께 내려놓았습니다. 제 경고를 호들갑이라 비웃으시더니 똑똑히 보십시오. 국장. 마커스의 눈이 차가웠어요. 데이터만 말하던 천재 분석관의 입에서 감정이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알량한 파텍 필립 시계 하나 챙기려다 한국에 치킨 한 마리 가. 총알에 미 국방부의 목줄이 통째로 뜯겨 나간 꼴을 말입니다. 통제실의 장교들이 전부 돌아봤어요. 마커스가 제 앞에서 대놓고 파텍 필립을 언급한 겁니다. 뒷거래의 상징을 공개석상에서 지목한 거였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면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았어요. 마커스가 돌아서며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고작 6만 원짜리 총알에 18조 원짜리 제국이 박살난 꼴을 똑똑히 보십시오. 그 말이 통제실 전체에 울렸어요.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스크린에는 미군의 엠블럼이 내려가고 통제권 상실이라는 알림이 붉게 전멸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스크린을 올려다봤습니다. 20년간 미군의 엠블럼이 떠있던 그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독점 시장이라는 거대한 댐이 단 하루 만에 무너져 내리는 굉음이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환청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UAE의 18조 원이 날아갔고 사우디의 레이더 계약이 폐기됐고 카타르의 대금이 동결됐습니다.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파텍 필립의 초침이 째깍거렸습니다. 마커스의 말이 맞았어요. 이 시계 하나 챙기려다 제국의 목줄이 뜯겨 나간 겁니다. 저는 시계를 내려다봤어요. 5시 정각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퇴근 준비를 하며 로비스트와의 저녁 약속을 확인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퇴근할 수 없었습니다. 퇴근할 곳이 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어요. 통제실 모니터에서 마지막 미군 엠블럼이 사라졌습니다. 중동의 하늘은 더 이상 워싱턴의 것이 아니었어요. 3월 18일 오전 8시. 펜타곤 7층 복도에 제 구두 소리만 울렸습니다. 평소라면 이 시간에 보좌관이 커피와 함께 일일 브리핑 자료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복도가 비정상적으로 조용했어요. 에어컨 바람 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집무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이 이미 열려 있는 걸 봤어요. 제가 열어둔 게 아니었습니다. 안에서 사람 소리가 들렸어요. 서류를 넘기는 소리, 서랍을 여닫는 소리,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주고받는 대화. 저는 문 앞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빨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문을 밀고 들어서자 낯선 얼굴 넷이 제 책상 주변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에 국방부 감사국 배지를 단 요원들이었어요. 한 명은 제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로그 기록을 확인하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서랍에서 꺼낸 서류를 투명 증거 봉투에 넣고 있었습니다. 제 마호가니 책상 위의 물건들이 이미 절반쯤 치워져 있었어요. 윌리엄 스털링 국장이십니까? 선두에 선 요원이 물었습니다. 물어볼 필요가 없는 질문이었어요. 제 이름이 적힌 명패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국방부 감사국입니다. 이면 계약 및 군수 물자 선적 문서 위조 혐의로 귀하의 업무 기록 일체를 압수합니다. 즉시 사원증을 반납하십시오. 이면, 계약, 문서 위조. 그 단어들이 귓속에서 울렸어요. 이스라엘로 빼돌린 패트리어트 150발의 선적 서류. 제가 직접 위조한 문서였습니다. 오세창이 녹음한 뒷거래 통화 내용이 도화선이 됐을 거였어요. 그 녹음 파일이 펜타곤 법무국에 전달되겠다던 경고가 빈말이 아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익숙한 시가 냄새가 아닌 향수 냄새가 다가왔습니다. 아서 V. 펜들턴 부차관 보였어요. 오늘은 시가 대신 양복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지만 당황한 얼굴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준비된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아서가 감사국 요원에게 서류 한 장을 건넸어요. 저는 그 서류의 내용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요원이 읽는 목소리가 제 귀에 들렸어요. 윌리엄 스털링 국장의 개인적 일탈에 의한 이면, 계약 및 문서 위조 행위가 18조 원 규모의 중동 방산, 계약 상실의 직접적 원인임을 확인하며 즉각적인 직위 해제를 승인합니다. 서명, 아서 V. 펜들턴. 꼬리 자르기였습니다. 이틀 전까지 피를 흠뻑 흘리게 내버려 두라고 지시한 사람이 모든 책임을 제게 떠넘기고 칼자루를 쥔 거였어요. 아서의 눈이 잠깐 제 쪽을 봤습니다. 그 눈에는 미안함 같은 건 한 톨도 없었어요. 나긋한 악마는 끝까지 악마였습니다. 제가 쓸모없어지는 순간 가장 먼저 도려낸 거였어요. 저는 아서에게 말하려 했습니다. 당신이 승인했잖습니까? 당신이 시킨 거잖습니까?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감사국 요원 넷이 지켜보는 앞에서 상관을 물고 늘어지는 건 제 처지를 더 비참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아서는 이미 그걸 계산하고 있었겠죠. 감사국 요원이 제 목에 걸린 사원증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사원증 줄을 벗겼어요. 22년간 매일 아침 목에 건 것이었습니다. 줄이 벗겨지는 순간 목덜미가 시려웠어요. 요원이 사원증을 받아 투명 봉투에 넣었습니다. 제 얼굴 사진이 비닐 너머로 일그러져 보였어요. 아서가 돌아서서 복도로 나갔습니다. 씨가 없는 아서의 뒷모습은 처음 봤어요. 그 뒷모습이 복도 끝으로 사라질 때 아서의 주머니에서 휴대폰 진동이 울리는 게 보였습니다. 아서가 전화를 받았어요. 걸음이 멈췄습니다. 2초, 3초, 5초. 아서의 어깨가 내려앉는 게 보였어요. 전화를 끄는 아서가 벽에 한 손을 짚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대형 방산업체 로비스트가 건 전화였어요. 자네의 무능이 시장을 망쳤다며 임원 내정을 취소한다는 통보였습니다. 저를 잘라서 살아남으려던 아서도 결국 같은 칼에 베인 거였어요. 꼬리를 자른 몸통도 결국 쓰러진 겁니다. 감사국 요원이 종이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개인 물품을 담으라는 뜻이었어요. 저는 마호가니 책상 앞에 서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22년치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몽블랑 펜, 로키드 마틴 로비스트가 보낸 명함집, 중동 각국 국방부와의 기념 사진들. 하나씩 상자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번에는 에어컨 탓이라고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상자에 물건을 담는 동안 책상 구석에 놓여있던 낡은 보고서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표지에 적힌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방산 역량 평가, 부재가 하청업체 수준의 기술력, 독자 경쟁 불가라고 되어 있었어요. 3년 전 제가 직접 승인한 보고서였습니다. 냉장고나 잘 만드는 나라라는 제 편견이 공식 문서로 굳어진 거였죠. 그 보고서 위로 감사국 요원의 군화발이 올라섰습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났어요. 요원은 자기 발밑에 뭐가 있는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상자를 들고 집무실을 나섰어요. 복도가 길었습니다. 22년간 매일 걸었던 복도였지만 오늘은 처음 걷는 길처럼 낯설었어요. 벽에 걸린 역대 국방장관들의 초상화가 지나갔습니다.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초상화 속 눈동자가 저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어요. 복도 중간쯤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했어요. UAE 현지에 된 코알스키 대위였습니다. 상자를 한 손에 끼고 전화를 받았어요. 국장님. 아니 전 국장님이시겠군요. 보고 드릴 일이 있습니다. 코알스키 대위의 목소리에 더 이상 공포는 없었어요. 대신 지친 사람 특유의 담담함이 있었습니다. 30분 전 UAE 군사 경찰이 저희 포대에 왔습니다. 미군 레이더 장비의 전원을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즉각 기지를 비우라는 공식 퇴거 통보를 받았습니다. 20년간 주둔한 기지에서 방을 빼라는 겁니다. 방을 빼라. 미합 중국 군대가 20년간 발을 딛고 있던 기지에서 쫓겨나는 거였어요. 제 레이더 차단 명령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동맹의 하늘을 고의로 먹통으로 만든 나라에게 더 이상 땅을 빌려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 UAE의 판단이었겠죠. 전화를 끊었습니다. 상자를 다시 양손으로 잡았어요. 복도 끝이 보였습니다. 비상구 표시등이 초록색으로 깜빡이고 있었어요. 그 문을 나서면 엘리베이터 홀이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1층 로비이고 로비를 지나면 펜타곤 정문이었습니다. 22년간 매일 아침 들어온 문을 오늘은 마지막으로 나가야 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손목에 파텍 필립을 내려다봤습니다. 8시 42분.
이 시계를 처음 봤던 날이 떠올랐어요. 로키드 마틴 로비스트가 워싱턴 시내의 고급 레스토랑 뒷방에서 건넨 거였습니다. 차기 부차관보 승진과 퇴임 후 부사장 자리, 그 약속의 증거물이었죠. 시계를 찬 순간부터 저는 공무원이 아니라 거래상이 된 거였어요. 동맹의 피를 담보로 숫자를 올리는 거래상. 1층 로비를 지나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경비병이 제 사원증을 확인하려다 멈칫했어요. 사원증이 없었으니까요. 감사국이 가져갔습니다. 저는 상자를 들고 있었고, 정장 차림이었고, 얼굴에 22년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 이 건물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경비병이 동료에게 고개짓을 하더니 문을 열어줬습니다. 마지막 배려였겠죠. 펜타곤 정문을 나서는 순간 3월의 워싱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차가웠습니다. 포토맥 강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었어요. 저는 계단 아래에서 멈춰 섰습니다. 상자를 내려놓고 손목에 파텍 필립을 풀었어요. 버클이 딸깍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22년간 손목에서 떼어본 적 없는 시계였어요. 계단 옆에 쓰레기통이 있었습니다. 스테인리스 소재의 펜타곤 관용 쓰레기통이었어요. 저는 5천만 원짜리 파텍 필립을 그 안에 던졌습니다. 금속이 금속에 부딪히는 소리가 텅하고 울렸어요. 뒷거래의 증거물이자 제 탐욕의 상징이 커피 찌꺼기와 종이컵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시원하지는 않았어요. 아무 느낌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게 끝난 뒤였으니까요. 상자를 다시 들었어요. 주차장을 향해 걸었습니다. 등 뒤로 펜타곤의 거대한 오각형 건물이 서 있었어요. 돌아보지 않으려 했지만 발이 멈추더군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7층의 창문들이 보였어요. 제가 22년간 앉았던 통제실의 창이었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어요. 비상경고등의 붉은 빛만 유리에 반사되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저 마호가니 책상에 앉아 엑셀표의 숫자로 동맹의 목줄을 쥐었다고 착각했습니다.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 한국의 6만 원짜리 총알이 하늘을 가르는 순간, 우리가 영원히 잃은 것은 18조 원의 장부가 아니라 제국의 신뢰 그 자체였어요. 워싱턴의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상자 안에 서류가 바스락거렸어요. 저는 주차장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등 뒤에서 펜타곤의 붉은 경고등이 꺼지지 않은 채 깜빡이고 있었어요. 3월 18일, 제국이 스스로 무너져 내린 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영원한 말동무, 감동을 더하다 였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